장사미사의 유감. 오늘은 그 한국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뭔가 좀 껄끄럽죠. 뭔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단순 일본 그런 별거 아닌데 일본과 한국 혹은 한국과 일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게 벌써 무슨 얘기를 할지 대강 압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이 참 불편한 이웃인 건 맞죠. 굉장히 불편한 이웃이에요. 근데 이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뭐 땅을 파서 어디로 옮길 수도 없고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미워도 고와도 이웃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가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입장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영 일본에서 모양새를 안 갖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입장 정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의 어떤 모양새를 좀 갖춰주면 우리나라도 좀 어떻게 적당히 해서 그냥 국민들의 감정을 좀 무마하고 싶은데, 모양새를 안 갖춰주니까 자꾸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일본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또 일본대로 입장이 어떠냐면, 우리가 뭐가 싶다고 한국한테 이렇게 악착같이 입장을 세워줄 만한 어떤 신용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동안 많이 해줬지 않느냐. 근데도 계속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거 갖고 만족스러우면 너희들이 입장을 바꾸고 불만족스러우면 너희들이 참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힘을 더 길러든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미국이 일본의 목줄을 풀어줬잖아요.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한국의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없지요. 설령 더 생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왜? 일본의 파워가 훨씬 더 강하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세계인에게 친밀도를 조사해도 그렇고 뭐 인지도 이런 걸 조사를 해도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넘게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인지도 같은 경우는 40%도 안 나와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그나마 이 중앙아시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게 된 거는 요즘 외국 노동자들을 받아주면서부터 좀 알게 됐죠. 우리나라의 위치도 모르는 나라들도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어디야? 뭐 이디오피아 뭐 이런 데서가 한국은 아직도 못 사는 나라인 줄 알고 거기를 왜 여행을 가냐고 뭐 말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흑인들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 혼자 15위라고 뽀덕뽀덕 우기고 있지 딴 사람들은 15인지 17인지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경제력 15인가 뭐 국력 15인가 그렇다는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라일 수도 있다는 거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근데 일본은 거의 다 알잖아요. 일본, 중국 모르는 세계인이 어딨냐고요. 그쵸? 무슨 아마존공에 뻘거먹고 돌아다니는 원시인 빼놓고는요. 중국하고 일본 모르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모르는 나라가 절반이 넘어요. 근데다가 경제력 한번 비교해볼까요? 일본의 경제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5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1조 한 2천억 불 되고요. 일본은 5조 8천억 불 정도 돼요. 5배면은 한 4조 원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럴 수 있죠? 4조억 달러.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GDP도 이게 만만치 않은 GDP거든요. 근데 그거에 무려 5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국력 차이나 경제력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일본인을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한국인 스스로도 잘 몰라요. 한국인도 잘 모릅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일본인을 얕보는 자존심, 자신감은 축구에서밖에 없다고. 근데 축구도 피파 랭킹으로 보잖아요. 우리나라 상대도 안 됩니다. 일본하고. 일본이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축구만 하면 뭐 이르락 물고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니까 그거 갖고 다 이긴 줄 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축구 랭킹도 피파 순위에서 밀리고 국가 경쟁력, 국력 뭐 이거 다 밀려요. 군사력은 어떨까요? 군사력은 더 재밌죠. 뭐 인터넷 괴담인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으면요. 우리나라가 보름 버틴답니다. 아니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호랑이하고 상어 싸움이라서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요? 누가 그래요? 일본인들은요, 우리나라 한국 땅에 상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필요 없어요. 상륙도 안 하고 그냥 두둑에 팰 수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오키나와 쪽에서 맞고 동해 쪽에서만 딱 해양 봉쇄해놓고 그러고 한번 싸워볼까요? 우리나라 버틸 수가 없어요. 전장하려면 기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 어떻게 가져올 건데요? 다 막아버렸는데. 그럼 대륙으로 연결돼가지고 대륙에서 수송을 해야 되는데 대륙은 지금 북한이 막고 있잖아요. 그 무슨 재주로 전쟁을 하냐고요. 육군 머릿수로 하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어떤 분이 그러셨는지 몰라도 보름 엄청 길게 잡아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주일도 안 돼서 만세 불러야 돼요. 여기서 만세 부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항복해야 된다고, 두 손을 올려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국력 차이에다가 그 국방력 차이가 대단한 겁니다. 일본이 괜히 해상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 중국하고 전쟁할 때 옛날에 그 대륙으로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가능했죠?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도 되는 거예요. 모든 보급물자라든가 군인들을 만주 쪽에다 집결시켰다가 거기서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한반도가 자기네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움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점령 싸움이었거든요. 지금 점령 안 해요. 굴복만 시켜도 돼요. 굴복만 시키고 얻어낼 거 다 얻어내면 되는 거지 굳이 점령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점령을 해서 가령 뭐 자기네들 영토에 대한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거나 영토를 뭐 확장해야 되거나 이스라엘처럼 그런 경우 빼놓고는요, 굳이 점령할 필요가 없어요. 무자백에 두둑에 패가지고 얻을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함대 전부 다 바다에다 세워놓고 일제 막 그 미사일이고 뭐고 막 함재기 막 날려버리는 겁니다. 군인은 단 한 명도 땅에 상륙 안 시키고도 싸울 수 있어요. 항복만 받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현대전의 개념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의미로 만약에 본다면 중국은 일본하고 한 싸울만 해요. 그렇죠? 일본하고 싸울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국력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옛날에 어떤 수치를 갚으려고 애를 쓰죠. 야, 한번 붙자. 그리고 툭툭 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안 싸우죠. 일본이 왜 안 싸우냐면 지금은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피해가 커요. 뭐 이기냐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왔을 때의 득실을 봤을 때 그 실도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싸우려고 덤비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다 또 미국이 야 너희들 혹시 지금 중국이 좀 점점 커지니까 너희들도 무장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너 옛날에 싸워봤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네가 무장을 해둬라. 아유 고마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후다닥닥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은 어찌됐든 간에 일본에다가 싸우자고 뭐 툭툭 건드릴 정도의 힘이나 있죠. 한국은요. 그것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냐? 축구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이게 참, 그러면 우리나라가 참 무지한 거예요. 경제력도 떨어지지, 정치력도 떨어지지, 외교력도 떨어지지, 군사력도 떨어지지. 근데도 일본 애들이라면 뭐 쪽발이 놈의 새끼들 뭐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막 무시하고 막 참 신기한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미스테리한 민족이죠. 너가 맨날 사과하라니까 이제 피곤해 아베가. 이제 안 할래.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너희들끼리 저 내부 정리해가지고 내부 그 분위기 바꿔가지고 와 오면 내가 저 회담해줄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전에는요 이렇게 강한 일본이 그러니까 강원 양면 정책을 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뭐 입장을 정리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외부적으로는 안녕하시무니까 그죠?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개도 막 50도 60도씩 막 숙여요. 그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막 숙여주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요. 걔네들 속으로는 아이고 조선놈들 좋텐다. 그냥 그 강원 양면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도 도광량에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똑같아요. 자기들 군사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경제력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거다가 또 그 중국하고 한국하고 함께 손잡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개를 숙여주는 거지 속으로는 아이고 조선 남들 저거 한 주먹권도 안 되면서 말이야. 자꾸 사과만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사과는 더 못하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와가지고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와. 우리나라가 지금 분위기 만들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고 있고 제가 보기엔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고 있죠? 일본하고는 적이 아니다. 불편할 뿐이지 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는 뭐 친하게 지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분리할 수 없는 경제적이라든가 정치 뭐 군사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우리 그 훌륭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인가요? 그 양반이 가가지고 무슨 천황 얘기하고 운운하고 뭐 몇 번씩 사과했다. 뭐 이 소리를 갖다 한국인이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호탄이에요. 제가 보기엔 신호탄으로 보여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죠? 우리나라의 부글부글 충분한 친일파 애들을 이제 동원하는 겁니다. 친일파 후손들도 뭐 입장 좀 곤란하면은 그거에 이제 동조하는 어떤 언론인, 지식인들을 동원을 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그 한일 회담은 열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잡아놔야 돼요. 근데 그게 욕할 일이냐고요? 아니요, 욕할 일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이것만큼은 보수적 표현을 들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회담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없는 한국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 한번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관료한테 이런 그 질문을 했었죠.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도네시아의 관리의 대답은 기가 막혔죠. 일본의 옆에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그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실제 인도네시아 관리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거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일본 곁에 있으면 누구나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한국인들만 뭐 특별해가지고 뭐 잘 사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 정도밖에 취급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계속 다 해나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아부하고 일본의 아양 떨고 미국의 꼬리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축인 일본에게만 유독 우리가 칼날을 세울 이유가 있냐 이거죠. 없어요. 이제 사과하려도 안 한대잖아요. 걔네들이 우리나라를 총이라고 부르더라고. 왜 총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마 옛날에 조센징처럼 무슨 뭐 낮춰 부르는 말인 것 같아. 우리는 쪽발이 놈들이라고 부르고 뭐 일본 원숭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걔들도 똑같아요. 뭐 총 이렇게 부르는데 조선 반도인 뭐 이래가지고 조선인 총 이러는데 조선 놈들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 이게 걔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처음엔 막 불길처럼 막 번져도 헷갈려 두잖아요. 상대 안 하고 내버려두면 한 달이면 포로로로록 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일 감정을 그렇게 쉽게 못 없애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반일 감정을 바꾸는 인간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친일 그 지식인들을 막 동원을 하는 거죠. 걔네들 또 뭐예요? 이럴 때 써먹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꼭 우리나라하고 회담을 해야 될 이유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분위기 잡는 거죠. 자, 근데 그걸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한일 회담이 열릴 것 같지요. 장상미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느낌이 그래요. 어떤 느낌이냐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만났잖아요. 며칠 전에 만났죠. 이제 미국 갔다가 방문하는 길에 이제 일본 아베 신조하고 잠깐 만났는데 아베 신조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중일 회담을 기대한다 이렇게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같으면 그러고 돌아섰을 텐데 이번엔 아니에요. 서울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한중일 회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너 얼굴 볼 용의가 있다. 근데 내가 일본 가기엔 좀 입장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좀 와라 이런 얘기예요. 일본 아베 신조 보고 네가 좀 서울로 와라. 근데 아베 신조가 좀 이제 드디어 그렇지 니네들이 반도인들 조센징 뭐 뻔하지 뭐 이런데 그렇게 하고 좋아 너희들 내가 가면 쇼하려고 그러지. 아베 신조가 막 머리 숙이고 왔다고 막 정치 쇼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간다고 결정내주면 고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수인지 내 뻔히 안다. 안 가죠 이제는. 네가 숙이고 와. 네가 한복 곱게 입고 일본으로 와라. 내가 그럼 만나줄게. 아니면 중국에서 보든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게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이게 좀 기대하는 성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일 지식인들, 친일 언론인들 총동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넘어가도 괜찮은, 넘어가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찬성입니다. 다녀오세요. 온갖 모욕은 다 받아도 먹을 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 일을 가져다 주면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사에 길이 남으실 겁니다. 아베 신조 일본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평가로. 지금 하락한 게 40%가 넘는데잖아요. 지지율이, 일본 국민들 지지율이. 아베 신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역사에 대단한 인물로 남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신들의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을 가져오는 거라면 온갖 욕을 먹고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욕을 먹더라도 외부에서 가져올 만한 이익이 만약에 있다면 모든 모욕과 그다음에 수치, 그다음에 비난 이런 건 다 감사하고 가져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자기의 진정성에 관계없이 자기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국민이 그렇게 싫던데도 역사가 자기를 판단할 거라는 식으로 어떤 미련한 신념으로 강바닥을 파헤쳐가지고 몇십조를 날리는 그런 어리석은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두 번 다시 나타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한국민의 수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 감정은 없고요. 그 사람이 당선됐을 때부터도 어이가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안 찍었으니까요. 자, 똑같습니다. 그 사람처럼 그렇게 내부적으로 자기의 공명심, 그러니까 진정성까지 제가 의심한 건 아니에요. 진정성 분명히 국가를 이해한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명박 씨도. 근데 잘못된 거죠. 근데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분별할 만한 그런 지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서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실수를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이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바닥을 팍팍 끼워서라도 갖고 와야 돼요. 지금 국가의 국가 원수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팍팍 기어가지고 자존심 다 버리고 뭘 가져오잖아요. 그럼 국민이 함께 울어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셨구나 그러고 같이 울어주고 너무 우리나라 대통령 너무 불쌍하다고 동조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게 있으면요 가서 어떠한 일이든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의 의무예요. 그리고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를 무작정 버티는 거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는 오산인 것 같아요. 일본하고 버텨봤어요? 안 버텨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이거 코미디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일본하고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우리나라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우리나라 너무 약해요. 약해도. 싸운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인데 외교 무슨 정치 이런 거 있죠. 또 상대가 안 돼요. 국민성도 그렇고. 자, 숙일 거면 빨리빨리 숙입시다. 자, 친일 언론인들, 친일 지식인들 뭐합니까? 빨리빨리 나서세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눈두방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빨리빨리 나서가지고 신나게 나팔을
돼야 돼요. 부귀영달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튀어나와서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이제 변화의 시점이 왔다 뭐 이래가지고 국민들 막 그냥 분위기 띄우고 그러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열매는 달콤할 겁니다. 장삼이사의 유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에게 버텨봤어요. 안 버텨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자, 그만하겠습니다.